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의 누규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방의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공부방의 조명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깜깜하게 해놓고 해야 된다, 환하게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또 이 과목마다 주파수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상품도 있죠. 자, 오늘은 공부방의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스카이캐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수학 공부는 8000켈빈, 그 다음에 다른 문학적 과목은 6000, 또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걸 할 때는 2000켈빈,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나누어서까지 과목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게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부방의 물리적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외국에서의 연구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유엔과 같은 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독립적 공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공간을 주고, 막 골방이나 창고 같은 데 막 하게 하지 말고, 햇볕도 들고 좀 조용하고 환기도 잘 되는 이런 좀 인간적인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자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의 나라들, 생활 수준이 좀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는, 또는 이런 비교적 삶이 윤택한 선진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이렇게 인용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공부를 좀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명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가 개인의 공부방에 대해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학교 교실에서, 학교 교실의 조명이 어떤 게 좋으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아주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연구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조명의 관계를 조명과 학습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 따르면요, 우선, 자, 푸른색 조명은 어디에 좋으냐? 수학과 같은 과목을 하는데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학, 특히 이제 사칙 연산, 이런 데에 좋더라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드라이한 그런 계산이죠. 이 사칙 연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연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이 그렇게 이제 좋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할 때는 어떠냐? 휴식을 할 때는 노란색. 이 노란색은 노을과 비슷한 색깔이다 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을빛 색깔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걸 더 잘했냐? 토론, 이런 것도 좋아했고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휴식에 적절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의 과목이나 그 과목의 성질, 또는 이 활동의 성질에 따라서 조명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 파란색 조명이라는 게 다름 아닌 6500켈빈의 밝기, 옛날에 혹시 어머님들 또는 이걸 보신 어른분들은 이 물리나 지구과학 시간에 세계 밝기가 이제 온도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온도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 들으신 기억 나실 거예요.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6500켈빈의 밝기를 이제 푸른색이라고 보고, 여기에 노란색이 바로 3000켈빈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머리를 많이 쓰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는 좀 이 파란색, 더 차가운 색의 빛깔이 조명이 좋고, 토론이나 휴식이나 또는 이런 좀 창의적이고 이완된 두뇌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색, 이런 노란색, 난색의 계열들이 필요하다라고 연구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 연구진이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연구한 게 어떻게 했냐면, 이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눕니다. 두 반으로 나눠서 어떤 반은 그냥 형광 등 아래서 조명 아래서 공부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LED 조명 아래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 LED 조명에 따라서 이 온도차를 둔 거죠. 예, 온도차를 두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얼마를 공부를 시켰냐? 한 달을 공부를 시켰대요. 이 한 달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수학 테스트나 또는 토론의 어떤 발전, 또 본인이 토론을 좋아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뇌의 어떤 활동을 체크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후속 연구를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이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막 그 공부들 하고 활동들 할 때 어떤 빛에서 어떤 뇌파가 많이 나오느냐라는 걸 봤는데요. 또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번에 수학 시험 같은 거 대신 진짜 주의력이나 기억력을 측정하는 인지기능 검사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 결과들을 보니까요. 역시 이 6500켈빈, 이 6500켈빈의 영역에서 이 주의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SMR파가 더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SMR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12에서 15Hz의 주파수를 가지는 뇌파예요. 우리 뇌에서도 어디에 주로 나와야 되냐면 이 헤어밴드를 쓰는 요 주위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SMR파가 높아야 그 뇌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의 집중력에 대한 기본 원리와 상당히 좀 일치하고 일맥상통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이 낮은 3000 켈빈보다 더 높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 주의력 향상, 주의력이 필요한 학습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중하고 각성해서 공부해야 될 과제들은 좀 차갑고 밝은 색으로 가고 좀 토론이나 휴식 같은 걸 할 때는 낮은 색 조명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조명이 이런 심리적인 효과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뇌의 인지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연구들을 해석할 때 좀 우리가 아직 감안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을 연구한 그 대상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을 이제 이 연구의 통제가 될 게 되게 많은데요. 이 형광등을 아래서 공부한 학생과 LED 조명 아래서 공부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수학 테스트를 봤을 때 이 형광등 아래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점수가 좀 더 높았어요. 둘이 똑같아야 좋은데 똑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성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데도 영향을 좀 줬겠죠. 왜냐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애들이 좋아지는 게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수들도 사실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논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형광등 좋지 않고 LED로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할 때는 막 6500켈빈 그 이상의 막 밝은 빛, 또 토론이나 음악 미술할 때는 또 막 낮은 빛, 이렇게 너무 이 인위적으로 또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 기왕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 부수적인 하나의 있으면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아이의 공부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분명히 유의할 수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학교 공간에서의 이런 환경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명 색깔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특정 과목의 학습 동기, 학습 효율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시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무만 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을까 조금은 높아시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공부방에 어떤 조명이 좋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